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3일입니다. 목요 모임 서장 할 차례입니다. 서장 442쪽 조태위 공현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오늘 비가 오죠. 갑자기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철 같은데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이제 저 밖에 따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바라보고 있고 이제 착각 속에서 그러니까 그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실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의 이제 본래 이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저 객관적으로 시공간 속에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자기 마음 세계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실체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 환상과 같다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고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게 무상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고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체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차원적인 세계가 마음의 반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울 같은 데서 뭔가 상이 비치면 그건 평면성, 2차원적인 세계가 드러나는데 지금 이 세계는 그 3차원적인 세계가 이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진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도저히 그 납득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이런 몸을 가진 존재,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여겨서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의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에게 어두워서 우리가 전도된, 그러니까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진실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분리된 어떤 개인이 아닌데 분리된 존재로 여기면서 이 무상한 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된 상을 보고 따로 있다고 믿고 집착하면서 무상한 것을 집착하면서 우리는 고통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마음 공부의 어떤 궁극은 뭐냐면 해탈이에요. 해탈. 근데 해탈을 하려면 실상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에 밝아지는 게 깨달음이고 이제 깨닫고 나면은 실상에 밝아져서 본래 묶여 있지 않았구나라는 이제 자각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본래 해탈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어떤 사람은 착각으로 보고 착각으로 이렇게 드러난 세계로 실제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실제한다고 착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여실하게 봐서 있는 그대로가 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본래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게 이제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을 이 세계에 사는데 왜 그것을 못 보냐 그러면 찰나에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 어둡기 때문에 그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을 집착해서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익숙해진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패턴에 사로잡혀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볼 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가 속박된 세계 속에서 아니면 존재화된 세계 속에서 실체인 세계 속에서 살아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살아도 원래는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게 이 세계의 진실인 거예요. 근데 100년을 살아도 그걸 바르게 못 보는 이유는 스스로가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표상,
모양 따라서 이름 붙이면서 이거는 나고 이거는 남이고 꽃이고 죽비고 이런 식으로 모양 따라 분리시키면서 존재화시키면서 이제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환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쉬운 말로 화가와 같다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화가와 같아서 온갖 그림을 다 그린다. 근데 그거는 그림일 뿐이고 영상일 뿐이지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해서 세계가 지금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려지고 있는 건데 이 분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100년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살아간 어떤 개인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항상 찰나찰나, 찰나생, 찰나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만 경험하지 어디서 다른 데서 오는 분별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찰나적으로 일어난 생각이 어두우면 100년을 속는 것이고 찰나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밝아지면 100년을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밝아지는 게 이 공부고 그러니까 어두워져도 여기서 어두워지는 것이고 깨달아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어두워지고 찰나적으로 깨닫는 것이지 뭐 지속된 어떤 시간 속에서 어두워지거나 그 시간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밝으면 100년이 밝아. 왜냐하면 과거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모든 경험은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어떤 사건이나 기억들이 다 여기서 분별되는 겁니다. 모든 경험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마음은 여기에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서 장소를 이동해서 아니면 어떤 시간 속을 여행해서 마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찾기 이전에 우리는 마음을 벗어나서 나라는 존재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찾더라도 내가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찾는 그 사람조차도 여기에서 그림 그려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마음에서 드러난 환상과 같은 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안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분별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일어나는 족족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음이 이게 시끄럽고 산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산란하게 하는 것은 분별된 어떤 의식일 뿐이지 그게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된 어떤 분별망상에 속으면 번뇌예요. 시끄럽고 마음이. 근데 분별망상에 속지 않으면 그게 망상인 줄을 잘 봐서 그 실체가 없다는 걸 잘 봐서 그거에 속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물체로서 드러나고 있는 눈앞의 사물,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경험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밝아지면 돼요. 어느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눈앞의 현실, 객관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것들은 분명히 나 자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하는 어떤 타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컵이 있는 것이고 꽃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경험인데 이것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면밀히 보자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어떤 그 언어를 따라서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다 일어나는 의식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도 어떤 감각적인 의식들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든가 뭐 어떤 소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기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기 이 언어적인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생각, 기억이 떠오르면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분별의식이 그렇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적인 것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것이나 지금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이 사물들을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딱 집착하면서 그것을 탁 잡으면서 뭐가 있다 하면은 벌써 생각이 탁 분별로 떨어진 거예요. 이 일어나는 상에 확 사로잡힌 게 뭐가 있다예요. 그게 내가 있다 하든 컵이 있다 하든 꽃이 있다 하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것인데 이것이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일어난다라는 게 이렇게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지금 일어난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일어난다라는 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거는 뭐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 소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 소리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제 말을 따라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생각도 막 일어나고 있죠. 순간순간 일어나면서 이 일어나는 의식과 이런 감각적인 경험,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는 탁 취착해가지고 이게 손이 움직이고 있네라고 탁 틀지어버려요.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손이라고 탁 틀지어버려요. 근데 손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색깔로 아니면은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냐면 저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딱 형태와 이름, 그걸 명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색에다가 이름을 딱 컵이라는 걸 붙여서 이 컵이 객관적인 물건인 것 마냥 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작용이고 색이라는 거는 감각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명색, 감각의식과 이런 식의 어떤 사유, 생각, 그 의식을 이렇게 하나로 결합시켜서 컵이라고 이름 붙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에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지금 마음의 작용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가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고 뭐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근데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분별을 여기서 분별을 비추고 있다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화엄경에서는 해인산매라고 해요. 원래는 마음에서 바다처럼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는 여기에서 온갖 물결을 일으키듯이 온갖 상을 비추듯이 그냥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게 2차원적이든 3차원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성격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성격이든 간에 그걸 계속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이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어두워가지고 일어난 이 물결을 자기로 착각하는 거야. 아니면 뭐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 할 때는 여기서 진짜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상상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찾는다 할 때는 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그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미지를 딱 취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한다거나 마음을 찾는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찾을 필요가 없어. 단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고 발현되고 있는 이 진실에 눈 뜨는 거예요. 진실에 눈 뜨는 거예요. 마음에 눈 뜨는 거예요. 마음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지금 여기 있어서 이 마음이 아니면은 모든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눈이 없으면 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마치 눈을 가지고 눈을 찾으려는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상상하는 마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일어난 분별 의식을 어떤 따로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원성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 추구심이죠. 깨달음에 대한 추구심. 근데 그 내용이, 찾는 내용이 마음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게 물질적으로 어떤 드러난 요소에다가 이름 붙인 것이 물건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보고 듣고 안 지식으로서 뭔가 깨달음을 찾고 마음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정신적인 요소로서의 추구인 것이고, 근데 사람도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도 물건을 찾는 거랑 구조적으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든 물건을 찾든 깨달음을 찾든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상을 따로 있다고 여기에서 찾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찾을 필요 없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여기서 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찰나찰나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이 자리, 이게 그래 마음자리라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죽비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비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죽비 소리라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글자가 되고 그것이 합쳐져서 죽비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비 소리가.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자리나 죽비 소리라는 이름이 일어나는 자리나 이것을 이 소리와 죽비 소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자리나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지금 죽비 소리 하는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죽비 소리, 이게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죽비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죽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바탕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죽비가 드러날 수 없고 죽비 소리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죽비 소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찾을 때는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러붙으면 생각에 떨어져 버리면 갑자기 뭔가 분별에 훅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이것일 때는 이 소리라는 거는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자각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일어나는 여기서 근데 생각이 붙어버리면 뭔가 우리가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상이 드러나고 거의 이름 붙이는 작업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어떤 경험된 대상이 먼저 드러나고 그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순서가 그렇게 돼요. 이렇게 듣기 전에 죽비 소리다 이렇게 안 하거든. 아, 죽비 소리가 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새가 짹짹짹 울어야지 새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거는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죽비 소리가 난다라는 이 이름 붙임은 캐스터가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하는 그 아나운서의 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손흥민은 아무 말 안 하고 골만 넣었을 뿐인데 거기에 이름을 붙여버리면 골 넣은 어떤 객관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색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야. 사물에다가. 공부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는 소리나 꽃이나 색에다가 이름을 안 붙이려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에 빠지는데 네. 이름 붙이는 거나 안 붙이려고 하는 생각이 빠지는 건 결국은 같은 건가요? 똑같은 조작이죠. 그거 다 똑같은 분별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흔한 실수거든요. 망상입니다. 이게 망상입니다. 죽비 소리에 이름 붙이는 게 망상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망상은 나쁜 거야. 그래서 망상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이 공부는 망상임을 아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망상 안 하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는 망상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서 어두워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실하게 본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망상을 망상으로 보는 거예요. 망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망상이 일어났네라고 보면은 망상이 일어난 것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망상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치실 때마다 예. 거기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예. 선생님이랑 통하는 시원해짐이 아니라 예. 제 시원해짐은 또 확실히 망상에 빠지는 거에 시원한 것 같아요. 아 망상에 빠져들. 내가 칠 때마다 예. 확실히 망상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 예. 100% 망상이라는 확신이 되니까 예. 그게 시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건 약간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게 딱 드러나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그게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생각도 없고 아무 틈도 없는 이거. 그냥 어떻게 의도를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의도를 내려놓았을 때 의도를 갖는다는 건 찾으려는 마음이거든요. 찾으면 없어. 근데 찾지 않으면 있어요. 그거 신신명인가 어디 증도가인가 나와요. 신신명인가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거기에 분명하다.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거는 의도거든요. 찾으려는 마음을 쉬면 여기 있는데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분별에 떨어지면. 그래서 오히려 찾으려는 마음이 쉬어질 때 진짜 틈없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더 와닿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찾으려는, 잡으려는. 그게 스스로 미처 그런 조작을 일으켜서 잡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왔거든요.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 완전한데 공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저절로 그냥 탁 놓아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절로 탁 쉬어버리기가. 조작을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그 마조가 그런 얘기잖아요. 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오염되지만 말라. 마음이 오염되지만 말라. 오염이라는 건 조작이에요. 조작. 그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오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부터 조작을 뭐라고 하냐. 오염된 마음이라서 염오심. 오염된 마음. 그 다음에 그 오염된 마음이 우리 저기 선종이나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냐면 조작하는 마음. 근데 그 오염된 마음이 이렇게 청정한 마음이 되게 공부하는 게 초기 불교의 어떤 언어적인 설명이거든요. 그 청정심이라는 건 자성 청정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정심이라는 건 무의의 마음. 조작이 없는 마음.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초기 불교적인 용어로 치면 마음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염돼 있다는 게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선과 악은 오염과 청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작하느냐 조작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놓아버리면 그냥 이거예요.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여기 저절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내가 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해서 이 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 절대 통제가 안 됩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나 사물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물이 보이는 거나 이게 드러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작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는 착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작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한다라는 그런 표면 의식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잠재 의식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잠재 의식일 수도 있고 표면 의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표면 의식이야.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당연히 보지, 내가 듣지, 내가 생각하지. 근데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조작하고 있다. 그건 잠재 의식에서 자꾸 이게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의 어떤 불임을 받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조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자각이 되는 순간이 와요. 모르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알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알면 조작 안 하거든요. 내가 그거를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를 알면은 집착 안 해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하고 있다라는 잠재의식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생각 안 하려고, 안 느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통제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거라면요. 나라는 거에 어떤 그 언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항상 하다와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쉬운 말로 그러니까 불교적인 용어로 상일 주제성이라고 그래요. 나라는 말은 곧 상일 주제성이에요. 나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하면서 모든 상황을 주인의 위치에서 한다라는 게 나예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내가 항상 있다라는 그거 아닌가요? 그 기분 아닌가요? 내가 지금 하루살이처럼 아니면은 샛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그냥 찰나찰나 반짝반짝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나라면 그게 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언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 나거든요. 그 나의 의미는 항상 하다와 어떤 거를 내가 주인이 돼서 하고 있다. 주제성. 그러니까 통제하고 있다. 이거. 근데 원래 나라는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꽃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고 소리가 저절로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잠재되어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 이전에는 분별이 없었을 때는 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말 배울 때는 내가 뭘 할게 이런 얘기가 한 5살, 6살쯤 돼야 나와요. 내 거 하는 게 요즘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배울 때는 자기를 제3자로 지칭을 해요. 유선이가 뭐뭐 했다 이렇게 하지 내가 뭐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3인칭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3인칭으로 유선이가 할 거야, 유선이가 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장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자아의식이. 그 나 하면은 주인의식이거든요. 주인의식.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떤 사물이었다가 제3자였다가 1인칭이 주인이 되면서 이제 나 아닌 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관이 되고 객관이 되고 그게 성장 과정에 이렇게 일찌감치 형성된 분별 의식 그게 잠재되어서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오랜 세월 써왔기 때문에 그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내가 소리를 듣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망상이 일어나고 있어. 허망한 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딱 틈없이 여기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거기에서. 사물이 탁 드러나는 여기에서.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양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모양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으로서는 잡을 수가 없는데 모양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모양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우리가 탁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탁 놓아버리면 이미 원래부터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게 모든 것이. 내가 있을 때는요.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모든 것이 다 자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자성이 있다라는 건 존재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나라는 의식을 탁 놓아버리면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바탕에서 모든 것이 영상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한바탕 일어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게 너무 강하니까 순식간에 진짜 순식간에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게 너무 강한. 그거는 이제 그 습관성이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아직 그 깊이 있게 이 가르침이 내면화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점점 이게 공부하다 보면 뭔가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온 것 같고 뭐 진짜 아래로 저 존재의 밑바닥까지 쭉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완전 내 존재의 밑바닥까지 들어오면 내가 환상처럼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긴 것 같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는 식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게 집착하고 있는 거는 아직 거기선 깨어나지 못했는데 가볍게 내가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는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식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그림자라는 게 이렇게 자각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이 공부인 것이고 그게 바로 무아라는 거는 나가 실체가 없구나라는 자각인 거예요. 이게 아직 실체는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완전히 내면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침이 내면화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지하게 이게 진짜 진지하게 자기가 이렇게 이 공부에 몰입을 해서 이걸 그냥 순일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저항을 하거나 태클 걸거나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들어오겠죠. 그게 선생님 쉬어지는 거예요. 시라 아니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의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진짜 강력한 거예요. 진짜 이게. 그렇죠. 그 저항. 하기 전에 생각 안 예. 했다 생각했는데 근데 예. 제가 예. 아직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약화가 돼요. 그 진짜 뭐 그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듯이 진짜 그게 너무도 견고하고 너무도 존재감이 분명해서 과연 이게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뭐 그림자와 같을까? 이 생에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딱딱함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딱딱함 그대로 이게 실체가 없구나라는 게 딱 자각이 되는 거예요. 딱딱함이 공기가 되는 게 아니라 딱딱함은 딱딱한 것대로 실체가 없고 부드러운 것대로 실체가 없고
바람과 같은 거는 바람과 같은 것 그대로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말하는 그대로 실체가 없고. 물건 이런 거는 그냥 통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예, 예. 그렇게 하게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존재감.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 조작이 처음에는 막 그 거칠게 일어나는 생각도 막 끌려가가지고 며칠을 막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 그 거친 생각 막 오랫동안 뭐 몇 날 며칠을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점점 그게 단축이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막 진짜 큰 경계 같은 경우는 막 4박 5일 아니면 5박 6일 막 거기에 사로잡히다가 계속 여기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마음이 이게 분별 집착심이 법문을 듣다 보면 녹여지거든요. 그다음 그게 녹여질수록 이 힘이 더 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끌려가는 그 힘이 점점 이제 약화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더 강해져요. 그게 이제 정이에요, 정. 그럼 이 정의 힘, 고정 정자를 쓰거든요. 마음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정해 쌍수, 뭐 정해 불이, 정해 등지할 때 정은 고정 정자예요. 마음이 진짜 뭐 벽장과 같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거를 뭐 선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안 끄달려 가면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요? 마음이 끄달려 가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끄달려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잘 보여요. 망상이. 그러니까 물이 막 찰랑거릴 때는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이 잔잔해지면 흔들림이 없어져지면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막 태풍 불고 막 그러면은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 혼탁해져서. 근데 그게 점점 그 막 태풍 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끌려가는 마음이라면 이제 그 경계가 공부하다 보면 아 그게 다 무상한 거고 마음의 표상이고 특히나 이게 딱 자각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진짜 완전 정적처럼 고요할 때도 가끔씩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망상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가 등지, 정해 쌍수 막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이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냥 뭘 어떤 선정 공부 따로 하고 지혜 공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해보면 알거든. 이게 이 마음의 양측면인 거예요. 마음의 양측면.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잘 보이고 잘 보일수록 안 속게 되니까 고요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끌려갈수록 좀 편안해지지 않나요? 끌려갈수록 불편해지죠. 점점 그게 점점 갭이 줄어듭니다. 틈이.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게 어떤 요소나 한 소재에서만 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그 삼매의 힘, 이 힘, 정의 힘이 붙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게 낱낱을 이게 알고 이해하고 제도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통으로. 왜냐하면은 잘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이런 식의 감각적인 요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색깔, 그다음에 소리, 맛, 아니면은 촉감, 냄새, 감각적인 요소랑 생각, 느낌, 의지,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걸 오온,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무슨 오식에다가 뭐 육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오온이라고 색수상 행식이라고 해요.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는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다. 감각의식과 생각과 느낌과 어떤 식의 추구심, 욕망, 의지 이걸 벗어난 게 없어요. 그게 컵도 그렇게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생각도
과거에 대한 생각도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아주 좋은 감정도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도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낱낱이 우리가 그거를 낱낱이 해서 깨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분별의 시스템이야. 시스템을 통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를 일일이 다 하지 않더라도 다 알게 돼요. 이 통찰이 생기네요. 통찰이. 그게 이게 다 지금 이런 식의 감각의식과 생각과 감정 여기서 일어나는 데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을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그것이 실체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감각의식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인데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는 한 자리. 그러면 그 생각이나 감각의식이나 아니면은 느낌이나 이런 감정이 이거네. 그럼 여기에 통해버리면 이것을 벗어나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안다. 그래서 총지.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여기서 일어나는 마치 환상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화가 같다 하고 환술과 같다 하고 환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과 같다 하고 그랬구나. 이 마음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게 뭐가 있는 거겠어요? 아무리 저 끝에 대단한 게 있든 저 멀리까지 가든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예외 없이 다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이 오면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 그래서 제상이 비상임을 보면 즉견열애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꽃을 꽃 아님으로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거니까. 제상, 비상. 이 상, 꽃이 보니까 꽃이라는 어떤 물건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꽃이 아니구나라고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직견열애. 그 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아니라 마음이고, 이거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대상이 없어요.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만한 어떤 물건이 없어. 컵은 그래도 물건이 있거든요. 그럼 마음 붙일 대상이 없어요.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토끼뿔, 거북털. 그건 없잖아요, 대상이. 토끼뿔, 거북털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따로 그냥 꽃을 볼 뿐인데 그뿐이지. 꽃을 보는데 마음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안 해요. 꽃을 보는데 그냥 꽃을 보는데 그냥 그뿐이면은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지 존재거든요. 이게. 근데 이뿐이면은 꽃을 봐도 본 게 아니죠. 자성이 없어요. 그뿐이면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이 꽃이고 오늘도 이 꽃이고 내일도 이 꽃이고 계속 변함없는 이 꽃이다. 그러면 자성이 있는 것이고 꽃을 보는 것이고 꽃 그냥 지금 이뿐이면 꽃을 보는 게 아니죠. 이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느 스님도 그렇게 뿐 그냥 뭐 뿐이다. 그냥 그때 이 찰나찰나 이것뿐이고 그 여기서 드러나는 상은 항상 다 다른 거거든요. 볼 때요. 네. 그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그냥 보면 그 뿐이 그
끈이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요. 아. 그리고 이게 살짝 투명 판으로 얇은 투명으로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순식간에 생각이 돌아가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옆에 그 끈이다라는 생각이 같이 보여요. 근데 꽃을 보는데 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뿐일 때는 이게 틈이 없어요. 틈이 예, 눈에 이렇게 렌즈를 낀 것처럼 예. 있어가지고 예. 눈에 렌즈가 껴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렌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것 밖으로 어떤 거를 보려고 그러면 다 렌즈를 낀 느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틈이 벌어지면 다 렌즈를 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틈이 벌어지면 내가 보는 것이고 틈이 안 벌어지면은 렌즈를 낀 느낌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딱 시원하게 통하고 그냥 그러니까 꽃이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뿐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서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본인이 지금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것이 이게 추구심이거든요. 그것이 조작인 것이고 이거는 절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형태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틈이 없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자체예요. 여기에 이것이 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꽃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뭐 꽃을 봐도 꽃을 본 게 아니죠. 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뒷빗소리는 뒷빗 치실 때마다 그거를 가리키시는구나라는 게 들어오고 예. 치실 때마다 예. 그래 그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그게 소리가 드러나면 그러니까 말이 해석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 말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여기에 말이 없어요. 말이.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선생님 초반에 찰나 지금 알면 된다라고 하셨을 때 치는 순간 이것도 생각이 치는 순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깝깝하게 막혀 있으니까 이거를 뭐 옷 벗듯이 다 벗고 해야 되나 이런 헷갈림이 좀. 그러니까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인즉슨 네. 나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네. 이게 부서져 나가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이것을 자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여기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 놓아버리셔요. 에너지가 빠지고 시험 거리고 처음. 그게 평생을 살아온 습관이라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 잡으려는 습관. 근데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 생각나는데 예. 힘 빼야 된다 생각하지 마 이러면 생각하지 마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고 생각이 더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어떤 행동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쉰다는 거 쉬는 것조차 그것도 저절로 돼야 돼. 조작이 들어가 버리니까 쉬는 법을 그럼 어떻게 쉬지? 쉬는 법이 따로 있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무한 반복.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분별을 일으킨 거거든요. 생각을 일으키고 의도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도 안 되고 생각 안 해도 안 돼. 망상해도 안 되고 망상 안 해도 안 돼요. 그게 다 조작이거든.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는 조작이고 생각 안 하는 건 조작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안 하는 것도 조작이거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탁 이게 그게 머릿속에서 들어서 하는 거와 이게 싹 자기한테 이제 체화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 내면에서 탁 그 감이 탁 선다 해야 되나? 그게 감이 와야 돼.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감이 탁 오는 순간이야. 아,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봤을 때, 아, 내가 자꾸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있었구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습관성을 탁 어떻게 인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 탁 힘이 축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탁 이게 자각이 되는 거죠, 이 자리.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생각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이거요. 어떻게 이거 왜냐면 안 하는 것도 하는 거거든. 한 생각도 없을 때는 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생각 조작 안 해요. 나는 조작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조작하고 있어요. 조작 안 하는 조작을. 조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조작하지 말라는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걸 놓아버리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내가 없음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 있다고 여기니까 그거를 쳐주기 위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없는 상태를 집착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문을 잘 알아들어야 돼. 조작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 알아들은 사람은 조작하지 말아야지를 집착한다고요. 추구하지 말아야지를 집착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그대가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내려놔라. 그 추구하지 말라는 그 상태를 취하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작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틀렸어요. 2차선 도로밖에 없는데 네. 1차선에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로 가고 있는데 네. 선생님 법문 중에 네. 하지 마 이러면은 그냥 2차선으로 바로 가고 그러니까. 그냥 2차선에서 또 거기서 조작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차선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미치겠네. 그러니까 그게 병이 뭐냐? 왜 가냐고.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일평생을 우리가 이런 학습하고 생각하는 거만 습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쉬는 거, 힘 푸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조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깨닫지 못해서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힘 빼는. 그러니까 왜 가려고 하냐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남자들은 그 하나 더 있어. 아 진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가 있나? 설법을 하면 설법하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분석하는. 내가 정리하려고. 정리하고 있어. 개념 정리. 내가 알아들어야 이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자꾸 내가 이해하려고 해. 한 생각을 가만 놓고 그냥 듣기만 되는데 그러다 툭툭 쌓아가면 내 걸 만들려고. 그게 그럼 한 단계가 보이는. 남자분들 한 단계가 더 있는 거. 그게 이제 지력이 이렇게 이제 자꾸 발달돼 있는 사람은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뭐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기가 잘 쓰는 무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써왔으니까 이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모든 무기가 무용지물이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옵션이. 그거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이게 빨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물건도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일어난 망상인데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봐봐 지금 막 이렇게 시동 걸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가려고. 어디를 딱 가리켜 보이고 그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딱 빠져 있는 거야. 가는 것만 배웠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는 것만 배워가지고 막 자기가 어디 가는 것만 배웠거든요. 근데 그 멈춤의 감각을 모르는 거야. 그 감각을 모르는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막 가려고 그래. 뭔 얘기를 하면은
막 이쪽으로 이쪽 얘기하면 이쪽에 가서 탁 잡으려고 저쪽 얘기하면 저쪽 가서 잡으려고 이건 잡는 거는 밖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는 보물이 아니에요. 자기 집의 보물 자가 보장이라고 했어요. 마주 선사님. 자기 집안의 보물을 봐라. 제가 이제 운동 같은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산도 다니고 이러면은 극한의 체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를 자주 하거든요. 네. 뭔가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산행도 10시간 넘게 네. 하고 달리기도 오래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예. 근데 이공부선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네.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든 걸 알면서도 예. 뭔가 그 알 수 없는 쾌감? 그런 중독?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더 뭔가 지금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막 수구심이 너무 셌어가지고 지금 그 수레가 지금 조금씩 멈춰지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도 조금 멀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막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하는 것만 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죽비 드는 것도 손 쓰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손 쓸 필요도 없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하나도 쓸 필요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위죠, 무위.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유의예요. 이거는 사실 그닥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하면 이건 다 에너지를 쓴 것이 움직인 건데 이건 바로 그 자리 틈없이 거기 있거든.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그 자리 당처니까. 그냥 그게 행주자 어묵경전 간에 그 당처인 것이지 어떤 경험을 하든 바로 그 자리인 것이지 이것을 손 써가지고 헤아리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오히려 손 쓰니까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치실 때는 그거를 가리키시는 게 예. 이제는 예. 예. 오는데 예. 이제는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이 뭐 볼 때 예. 세상 비상 예. 거기로 가면은 그럼 내가 이거를 써서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또 말에 지금 약해서 그래요. 말에 속아서. 계속 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말도 사실 그게 독이거든요. 잘못 먹으면 독이에요. 물을 소가 먹으면 저지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르쳐 보이는 것이고 말이 아닌 거를 가르쳐 보이는 것이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를 가르쳐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말 안 하면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잘못 듣는 사람, 마치 뱀이 물을 마시듯이 하는 사람은 자꾸 말을 받아들여서 그걸 정리하고 해석하고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의 독이거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를 가르쳐 보이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은 그게 이 말이 아무런 어떤 처음에는 같이 중립적이었다가 어떤 거는 우유가 되고 어떤 거는 독이 되는데 그거는 자기 몫인 거예요, 사실은. 듣는 사람의 몫. 나는 이 말을 써서 이 말 아닌 거를 이렇게 스스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이거는. 그리고 지금 여기와 틈 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 단 한 단어도 여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바로 적혀 있어. 바로 이거라. 그냥 이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거예요. 그 사물이 볼 때나 소리를 들을 때나 뭘 할 때나 그냥 이거라. 그냥 이거.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또 여기까지 눈 오면 안 돼. 그냥 이거라.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더 명확해져요. 근데 자꾸 저 사람 말을 알아들어서 막 알아듣고 이해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하고. 자기 본래 자리하고. 바로 그 자리. 마음 쓸 필요가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냥 틈이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신신명에 홀이 유차면 천지형격이라.
털끝만큼도 마음이 움직이면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 다 분별 세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 근데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 안 움직이려 하는 것도 움직인 거예요.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움직이려 하는 걸 이런 게 아니구나 탁 해버리면 되지. 또 안 움직이는 쪽으로 힘써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요,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우리가 가장 그래도 삶이 즐거울 때는 그 경계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데 괴로울 때는 어떻게 막 마음이 바빠지고 어떻게 하려 하고 이걸 통제하려 하고 조작을 하려 하거든요. 조작하고 통제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져요. 더. 왜냐하면 에고가 거기에 들어가거든. 그 진짜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는 거기에 정확하게 거기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밖에 없어.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느껴지면 느껴진 대로 바로 거기뿐이라. 그러면 틈이 벌어져 버리면 주객관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주객관과 그 접촉 속에서의 어떤 일. 근데 틈 없이 거기 있으면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 일도 없어요. 틈이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괴로움은 어떻게 해? 거기. 괴로움을 안 느끼려고도 하는 것도 벌어지는 거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벌어지는 것이고, 괴로움을 다른 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내가 그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어요, 거기에. 그것만 있을 때와 내가 그거를 느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냥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 일이 없어. 틈 없이 그냥 그 자리. 그냥 거기, 그냥 여기, 그냥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의도가 들어가고, 조작이 들어가면 이제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간다는 거, 문득 한번 이게 틈 없는 이 자리에 탁 체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다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분명해질 때는, 물론 그 중간 과정에 이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어요. 자꾸 조작하고 있는 줄 모르고 조작하는 거를 자기가 발견하는 일도 있고, 자꾸 뭔가 좋은 일은 취하고 나쁜 일은 버리고 하는 그것이 안 보여서 막 헤매다니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새나가는 줄도 모르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 전환들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전환들이 있어요. 뭔가 이 분리의식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전환들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결국 분명해져야 되는 거는 그냥 언제나 늘 이것뿐이라는 명료한 자각,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어서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명료한 자각이 오면은 그냥 거기 있게 돼요. 갈 데가 없어. 그냥 거기 그것뿐이라.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번 와닿고 나중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져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경이 돼서 딱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불태전이라 하거든요. 부동지, 동하지, 움직이지 않는 지혜, 퇴전하지 않는 지위. 그게 그래서 갈 데가 사라져 버려야 돼. 조금이라도 움직일 필요가 움직여서 갈 곳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심행처멸 그러거든요. 마음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갈 곳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갈 곳이 없어져 보면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마음이 마음인 채로 있는. 거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마음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쓸 수 있는 자도 없고 마음을 써서 할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마음뿐이니까. 마음을 쓰는 자도 없고 마음을 써서 얻을 일도 없어요. 그냥 왜? 다 마음이니까. 마음이 마음을 마음한다. 이것뿐이에요, 그냥.
주객관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다 이것이라는 게 와 닿아 버리면 뭘 해도 이것이면 누가 바보처럼 그렇게 뭘 하겠어요. 헛수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탈하는 공부를 하거든요. 해탈은요, 벗어남이고 자유. 우리가 바람일, 육바람일 할 때 바람일은 도피안 그러거든요. 어디에서의 피안은 우리가 지금 괴로운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피안이라고 하는데, 피안은 그거예요. 도피안은 그거예요. 벗어남, 해탈이 해탈. 뭐에서의 해탈? 망상에서의 해탈이에요. 망상에서의 깨어남. 망상이 망상이라는 걸 알고 아무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게 도피안이라. 어디 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방, 이 타방이 아니라 차방. 바로 여기가 피안이 돼 버려야 돼. 차안이 피안이 돼. 차안이. 근데 그 도피안의 과정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번뇌 구덩이고 모든 게 따로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차안이 피안이 되느냐? 이것이 다 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자각하는 것이 도피안이. 그게 바로 차안이 피안이 되는 거예요. 깨어남. 그게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죠.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 뭘 어떻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건 다 조작입니다. 아니, 조작해봐야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조작 안 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뭘 해도 이건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렇게 애써서 뭘 합니까? 해도 아무것도 한 바가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지. 그래서 가장 해탈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되는 게 해탈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되는 게 해탈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되는 거. 여기서 틈이 안 벌어지고 그냥 이것인 거. 그러니까 이뿐인 거. 모든 게 다 이것뿐인 거. 과거도 이거, 과거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봐도 이거고, 미래를 데리고 오는 게, 미래를 봐도 이거라. 현재를 봐도 이거. 모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거. 이것뿐. 늘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완전히 자기 있게 돼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 이게 자기 존재의 밑바닥까지 다 이걸 꽉 다 판명이 나버려야 돼. 숨겨 있는 것 없이. 그게 이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밝아지는 거. 자, 442쪽입니다. 조태위 공현에 대한 답서. 제가 비록 늙었지만 애쓰지 않을 수가 없어 힘써 이 일을 납자들에게 격려하고 진작시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먹은 뒤에 팻말을 내세워 차례차례 100명을 입실케 하니 그 가운데 바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낚싯바늘에 걸려들지만 또 사람을 무는 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즐거움과 선의 기쁨을 즐기며 지겨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으니 또한 타고난 천성일 따름입니다. 이분이 이때가 69세였어요. 1157년. 69세 때 근데 69세 때 100명을 하루에 받았대요. 입실이면 1대1로 100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입실, 이게 딱, 이렇게 조실, 이렇게 방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사람씩, 입실이라는 거는 방 안에 혼자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상당 법문이라 대중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방장실에 딱 있으면 한 사람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0명, 69세에. 근데 애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힘써 이 일을 납자들에게 격려하고 진작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승려들을 상대로 했는데 근데 매일 아침 죽을 드시고 하셨대요. 죽을 먹은 뒤에 팻말을 내세워 뭐 이렇게 뭐 입실해서 문답하는 시간이다 뭐 했겠죠. 차례차례 100명을 입실케 하니 그 가운데 바른 명령을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바른 명령이라는 정법을 어기는 자가 낚싯바늘에 걸려들지만 낚이지만 이게 망상에 낚이는 거죠. 또 사람을 무는 사자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뭐
할로 축계 사자 교인 그래가지고 한나라 개는 그 고기를 쌌던 종이에 흙덩이를 넣어서 감싸서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 이런 식의 비유가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 말 따라가잖아요. 그게 한나라 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자는 이 되게 근기가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물어. 왜냐하면 안 따라가고 바로 그 자리를 돌이켜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말에 안 떨어지고 바로 말이 일어나는 여기에, 말이 일어나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말이 일어나는 여기에 틈없이 그냥 딱 이것을 자각하는 게 바로 사자. 던지는 사람, 왜 흙덩이가 여기서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 말이 흙덩이예요. 말이 흙덩이라. 근데 다 흙덩이를 잡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근데 어느 순간 탁 이 말 안 따라가고 그 말의 당처에 탁 자각이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자가 사람을 무는 비유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법의 즐거움과 선의 기쁨, 법, 희, 선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의 비유를 해요.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법에 통해야지 기쁘겠죠. 법에 통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법의 즐거움과 선의 기쁨을 즐기며 지겨움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여기 통하면 전혀 지겨움을 느끼지 못해요. 또한 타고난 천성일 따름입니다. 천성이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천성을 좋아하지 뭔가 기교 부려서 뭔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그건 오래 안 가요. 처음에는 눈이 훅 갈지 모르지만 금방 이게 지겨워지고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자극적인 거를 찾고 그러는데 이건 천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같이 놀아도 즐거운 거예요. 매일 뭐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24시간 이거와 함께 하는데 또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 삶이. 님께서는 세간의 복과 출세간의 지혜 둘 모두를 갖추었습니다. 매일 지존의 곁에 있으면서도 뜻을 이 일대사 인연에 두고 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석가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력이 있으면 군림하지 않기도 어렵고 부귀하면서 도를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무한히 오랜 세월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믿을 수 있는 곳이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밑바탕이요 뿌리입니다. 이분이 조태의 공현이라는 분이 임금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인가 봐요. 세간의 복과 출세간의 지혜 둘 모두를 갖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간적으로도 되게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둘 모두를 갖추었다. 매일 지존의 곁에 있으면서도 뜻을 마음은 항상 이 일대사 인연 이거 일대사 인연이죠. 하나의 큰 그 대사죠. 우리 인생에 이 인연에 두고 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석가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력이 있으면 군림하지 않기가 어렵고 부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다. 그러니까 세력이 있으면 그거를 자꾸 쓰고 싶을 것이고 부귀하면은 그 누리고 싶지 그걸 마음에서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그 진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공부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은 세력이 있으면서도 부유한 사람인데 군림하지도 않고 이 도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 칭찬하는 말입니다. 무한히 오랜 세월 선지식을 받들어 보시고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믿을 수 있는 곳이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밑바탕이요 뿌리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죠. 믿을 수 있는 곳, 이 믿음이 일어나는 곳, 믿는 곳 여기가 바로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길이지 밑바탕이요 뿌리이지
따로 뭔가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일어나는 여기가 조사와 부처의 밑바탕이고 뿌리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일어나 불법을 믿어야 되겠어.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게 맞아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와 조사의 근본 자리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초직입 열애지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발심하는 것이 곧 정각의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어. 자유롭고 싶어 하는 여기가 바로 정각의 자리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마음을 따라가잖아요. 바로 한 마음 일어나는 여기. 신심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가 정각의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믿어야지 하는 여기. 믿음이 탁 일어나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거를 벗어나서 이 자리를 벗어나서 뭐 따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자기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냥 호련히 일어나면 이것인가 하는 것이지 딴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난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난 게 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 실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와닿았다면 이게 예외 없이 이것이 돼버려야 돼요. 새는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새는 구멍이 있으면 자꾸 이게 힘이 약해서 자꾸 헤매다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이렇게 명료해지지 않아요. 그 새는 게 사라져 버리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 법의 세계가 이렇게 탁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바늘구멍만큼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생각으로 새나가는 게 있으면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게 명료하게 안 드러나요. 그래서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꽃이 막 난무한다 이런 선사들의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주 작은 티끌 하나가 아주 새는 구멍 하나가 온 천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래서 무르지에 오른다 해서 그 새는 구멍이 없어져 버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자체에 이제 이걸 경험하는 내가 따로 있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이것일 뿐이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이것일 뿐이고 아프면 아프는 이것일 뿐이고 이 자리에는 틈이 있으면은 따로 있기 때문에 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것뿐이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예. 그 작은 틈이란 게 공부복장에서 나온다는 게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그 작은 구멍.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공부하는 나거든요. 공부와 나. 공부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공부라는 게 그래서 그걸 법상이라고 하거든요. 법상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상대하고 있던 나도 사라지는 거고. 근데 결국 처음에 마음을 내서 마음 공부를 해야지 하는 것이 일단은 마음을 내는 건데 이 마음을 내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마음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에요. 마지막 추구다 이게. 근데 이 추구가 끝나지 되는 거다. 그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지? 이게 이 스스로가 태워져서 사라져야지 이 목표가 성취된 거예요. 그 자취가 없어져 버려야지. 그러니까 마지막 번뇌가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게 결국은 이 운명적으로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마음을 제도할 필요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하겠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처의 언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건데 제도할 중생이 없으면 부처의 말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 이 분별 집착에 떨어지는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점점 그것들이 이제 분리감이 사라지고 따로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물들을 이끌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돼버리죠. 바다까지 가야지 하나가 되지. 뭐 그런 식의 비유. 근데 따로 있을 때는 뭐 섬진강, 영산강, 한강물이 따로 있는데 결국 이제 하나에서 틈 없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비유인데, 근데 비유는 다 뭔가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분리된. 근데 뭐 그냥 한 개의 물방울이 대해로 들어가 버리면 흔적이 없듯이 그 자취가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 법이라는 자취, 나라는 자취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뭐 우리가 뭐 음식을 섭취해서 건강을 되찾으려고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음식에서 먹다가 남은 것들은 어떻게 자기가 또 비용을 지불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불교라는 게 그거든요. 흔적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공부의 흔적이.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 어떤 법에 대한 어떤 그 자치가. 그거는 분별입니다. 여기 다 녹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망상이. 예. 안전이 그냥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지금 틈 벌어지고 있죠, 그거. 정리하려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서